단언컨대 3개월 빡세게 오른 방향으로 하면은 쇼핑몰 지금도 500은 벌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네, 수원에 살고 있는 41살 방승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해충 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온라인 판매 경력은 대략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서 과장님 코칭 제가 아마 2기였나요? 2기요. 네, 2기로 듣고 그때 이제 1대1로 들었습니다. 서 과장님과 1대1로 듣는 영광을. 그 후에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쿠팡, 로켓, 일반 위생용품 판매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대표님도 네. 저처럼 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 방역업체를 하겠다고 나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왜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되셨는지. 뭐 여기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는데요. 뭐 나름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뭐 10시, 11시까지 매일 늦게까지 하고 이렇게 노력을 제 딴에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회사에서 인정을 좀 못 받은 부분이 컸어요. 진급도 2번이나 누락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상태였는데 아는 분이 해충방역 업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고민 상담을 쭉 하던 중에 그분이 나는 이거 하면서 그냥 약 몇 번 대충 뿌리고 굉장히 쉽게 한 달에 2-3천 번다. 한 달에 2-3천. 해주셔서 그래? 직장 생활하면서 맨날 11시 퇴근하고 이러지 않아도 큰 돈을 벌 수 있구나 해서 그 부분 때문에 관두고 창업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방역 업체가 풍운의 꿈을 안고 뛰어들었는데 네. 뭐 시기도 그렇고 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조금 얼마간 되게 고전하셨나요? 기간으로 따지면. 뭐 지금이야 해충 방역 업체가 바이러스 소독, 코로나 소독 이런 것들도 하고 위생용품들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해충을 잡아주는 일밖에 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충이 많이 나오는 시기, 주로 이제 여름에는 굉장히 일이 많고 바빴는데 겨울에는 정말 한 11월 이때부터 4월까지는 일이 많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형님을 만났던 시기도 여름에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조금 약간 힘든 그런 상황이 돼서 1년 정도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온라인 해보겠다고 찾아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찾아서 이제 온라인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인생이 진짜 풀리려면 그 안 되던 게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냥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엄청나게 잘 됐죠. 방역 업체를 하시면서 쇼핑몰까지 계속 하셨잖아요. 방역이 잘 되면 그냥 방역하면 되지. 왜 이렇게 쇼핑몰에 계속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이라는 게 어떤 진짜 해충 방역이면 해충 방역, 쇼핑몰이면 쇼핑몰 이렇게 각각의 개별적인 아이템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들도 어떤 일정한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다 같이 융합돼서 그 하나의 사업으로 또 다른 사업으로 연계돼서 사업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 과장님께서도 코칭할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것을 배우지만 이 구매 대행을 통해서 내가 사입도 해보고 나중에 도매도 B2B도 해보고 여러 가지의 그 사업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아닐까. 이 온라인 판매도 계속 지속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완전 연결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방역은 오프라인이고 그거를 알리고 소개하려면 온라인이랑 융합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온라인 판매를 하시면서 방역 제품도 파시고 그리고 방역 업체도 온라인에서 홍보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뭐 파워 컨텐츠나 블로그나 이런 거 잘하셔가지고 또 홍보도 잘해서 성과도 많이 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온라인 판매를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온라인 쇼핑몰 판매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걸 하다 보면 블로그도 알아야 되고 파워 컨텐츠도 알아야 되고 파워 링크도 해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역 업체를 홍보할 때도 어떤 방법으로 주로 홍보하시죠? 제가 시작할 당시에만 해도 뭐 지금부터 한 5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블로그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던 시기였고 유튜브는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해충 방역 업계에서는 보통 이제 명함을 돌리거나 오프라인에서 전단지를 붙여놓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전단지 많이 붙였다가 구청에 끌려가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수업 들으면서
또 그런 매체들을 많이 배워서 오프라인에도 접목을 해서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듣기로 파워 컨텐츠 예, 맞습니다. 그거 키워드 하나 네. 되게 잘해가지고 예. 되게 저렴하게 상위 노출해가지고 성과 많이 봤잖아요. 네, 어떻게 그걸 또 기억을 해주시네요. 저는 다 기억합니다. 네. 예, 잘된 부분은 다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대부분 블로그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파워링크 쪽에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파워링크가 그 당시에 이제 메인 키워드 같은 게 단가가 3,000원 그러니까 이랬었어요. 클릭당 3,000원.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클릭 한 번 하는데 그냥 3,000원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뭐 10만 원 충전하면은 점심 때 12시면은 그 파워링크 금액이 다 소진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파워 컨텐츠라고 해서 블로그를 파워링크처럼 맞아요. 광고를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게 단가가 50원, 70원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홍보를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조금 유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55세 그 심리학 박사님이 있어요. 음. 저한테 얼마 전에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강생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55세까지 심리학 박사로 사회복지센터에도 막 이 강의도 해주시고 뭐 네. 심리극 이런 거 해주셨는데 정작 온라인 쪽에 그 홍보가 잘 모르고 이런 자본주의의 흐름을 몰라가지고 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보니까 네. 돈을 버는 거에 터부시한다는, 돈 버는 거는 좋은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네. 재작년에 깨달았대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온라인에서도 더 알아야 되고 네.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더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해드렸는데 네. 뭐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 온라인 세상에 살기 때문에 유튜브 올리는 거를 어려워하면은 이제 돈을 못 버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블로그 글 쓰는 것도 정말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야 되고 점점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렇게 네. 돈을 버는 시대가 됐는데 이 자기소개 영상 하나 못 올린다. 네. 그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10년 전에도 그때도 그랬어요. 자기 PR의 시대라고. 맞아요. 그때도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막 아재 같은 발언인데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기술자의 마인드하고 사업가의 마인드의 차이인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기술자 한 직종에서 뭐 20년, 30년 이렇게 쭉 해서 정말 장인의 반열에 오르면은 내가 굳이 나를 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잘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장인에다가 또 내 자신을 홍보하는 그런 수단이 있어야 잘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홍보가 정말 진짜 중요하게 됐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프라인 사업도 하고 계시고 네. 온라인 사업도 하고 계시고, 네. 저희 쪽은 이제 온라인 사업이 되게 많고 저는 오프라인업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업도 하고 계시고 네. 온라인업도 하고 계시는데 장단점이 뭔지. 이제 초반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이제 해충 방제업은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고객님을 방문해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온라인 판매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주로 이제 상품들을 유통해서 판매를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초기에 시작만 그럴 뿐이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은 해충 방제업도 직원을 두고 직원을 관리를 하는 관리자의 입장이 되고, 또 그 관리자를 또 누군가를 고용을 하면은 내가 사업을 넓혀가는, 온라인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하고 이런 쪽으로 점점 더 고도화돼 가는 것 같고, 온라인도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지만 잘 되다 보면은 직원을 또 고용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내 새로운 또 채널을 만들려고 기업체들, 중소기업들을 방문해서 물건들을 또 가져오고 소싱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라서 결국에는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그냥 똑같네요. 네. 네, 결국에는 이제 직원들을 고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네. 뭔가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결국엔 똑같네요. 이제 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해충 방제업은 좀 어느 정도 체력이 좀 필요한 일이다. 아, 체력이 필요해요?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운 데서 일해야 되니까. 오프라인 사업이라 하면은 초부의 자본이 온라인보다 많이 든다고 알고 있잖아요. 해충 방역은 어떤가요? 해충 방제업은 실제로 자본이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니에요. 저자본 창업이라고 해서 네.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의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작은 경차 한 대하고 한 5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많이 들여서 정말 제대로 장비 다 갖추고 하신다면은 100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경차 한 대랑 1,000만 원이면 네, 그렇죠. 어 차랑 사무실 그리고 장비들인데 장비들은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다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것도 또 중고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아.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얼마 안 드네요. 그거는 네.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번 연도 매출 얼마예요? 오프라인만? 올해 해서 10억 조금 안 되는 정도. 그러면은 온라인까지 합치면 얼마 정도 돼요? 구매 대행은 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월 기준으로 매출이 한 2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건 이제 직원 한 명이 맡아서 해주고 있고요. 아 직원 한 명이 다 맡아서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쿠팡 쪽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번 주에 택배 싸서 보낸 거 이제 입고 시킨 게 한 4천 정도. 일주일에 4천. 그렇다고 매번 4천이 들어오는 건 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오케이. 근데 이게 웃긴 게 사실 매출을 얘기하는데 왜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궁금해 갑자기. 근데 제가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사업을 많이 경험해보고 네.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니까 네. 일단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번다 이렇게 했을 네, 때보다는 네. 겸손하게, 겸손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게 어.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아.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 한국의 미덕인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서 네. 내가 막 야 너네 차 뭐야? 어? 나 뭐 차 그거 끌어? 뭐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네. 또 매출 얼마 되고 이런 거는 지금 시대에는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이 질문도 제가 엮고 싶은데 네. 대표님이 네. 회사를 갈 때는 네. 좋은 차를 안 타고 가신다면서요. 솔직하게 네. 이게 지금 솔직한 라이브. 네. 네. 지금은 타고 가요. 지금 타고 지금 타고 가는데 근데 초창기에는 안 타고 갔어요? 네. 그게 그 계기가 네. 제가 처음에 이제 해충 방제업을 할 때 네. 5 시리즈를 샀는데 그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직원이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일은 직원들이 죽도록 하는데 대표는 좋은 차 타서 놀러 다니고 뭐 현장에는 나와보지도 않고 돈 벌어서 지 혼자 다 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구나 싶어서 조금 조심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뭐 저보다 훨씬 10배, 20배 잘 버는 대표님도 만나보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어서 저런 좋은 차를 타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저도 그런 좋은 차를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좋은 차를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 저거 뭐 불법적으로 뭐 해서 지 혼자 저렇게 샀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전자가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남한테 너무 의식하면서 살지 말자 좀 생각을 하게 돼서 부담 없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라이브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뭔가 배우려고 오신 분들이고 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뭔가 네. 깨닫는 것도 있고 네. 그러려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돈을 많이 번다. 여기서 질문으로 어떻게 해서 그럼 방역업체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쇼핑몰 매출 내려면 어떻게 직원 혼자 돌리는데 2천만 원 매출이 나오고 네. 어떻게 저도 알려주세요. 대단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고 여기서 매출 얘기했는데 매출 많이 낸다고 자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예.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질문으로 하고 싶었어요. 이제 대표님이 처음에는 회사 갈 때는 좋지 않은 차를 타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서 네.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해외 구매 대행 한 명 돌리면서 어떻게 매출 2천 내요? 노하우 풀어주세요. 근데 사실은 매출 2천만 원을 냈을 때 이제 거기서 수익이 다 저한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직원 월급도 주고 이런데 저는 내가 일을 시켰을 때 어떤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만 이 직원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매출 난 거에서 운영비 또는 이제 월급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제외하고 이 수익에 대해서는 너랑 나랑 5대5로 나누는 거야. 월급 이외의 수익을 5대5로 나눈다? 네. 열심히 안 하면은 너도 줄어드는 거고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잘 되려면은 물론 이걸 하는 건 너지만 명의는 제 명의니까 같이 잘 되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길이다. 이거는 사실은 근데 대표님한테 배운 거예요. 대표님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걸 보고 저도 적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월급 받는데 자기가 매출 내면 더 가져가니까 네. 반반씩. 네. 그럼 그 직원이 뭘 하냐는 거죠. 해외 네. 구매 대행 뭐 수동을 돌릴지 네. 뭘 할지 그래서 어쨌든 2,000원이 나오니까 월급 네. 빠고 반반씩 나눠 갔잖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네. 네. 그 직원을 뭘 시키세요? 좀 자동만 합니다. 자동만 자동만 해서 네. 매출 2,000원을 찍는 거예요? 사실은 사업자가 한 개만으로 하는 건 아니죠. 네. 사업자를 여러 개를 내서 네. 그 사업자로 매출을 크게 이제 올리는 그런 방식이고요. 몇 개 사업자 지금 내셨어요? 사업자는 지금 6개. 아, 6개 돌리고 있어요? 네. 아, 많이 돌리고 계시는구나.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자동만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업자 한 개당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여기서 이제 매출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사람이 더 필요하고 아, 최소 비용으로 할 그냥 수 있는 한 명이 6개 돌려서 2,000 정도 내고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요? 프로그램 돌리니까 한 40% 돼요? 50% 돼요? 일단 마진은 50% 하고 있고요. 아, 마진 50%? 네, 저는 이제 쿠팡만 하지는 않고 네. 이제 8대 마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서씨를 올린 다음에 다른 마켓에는 어떤 걸로 뿌려요? 넥스트 엔진 넥스트 엔진으로 네, 뿌려요? 쓰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전략을 쓰고 계시네요. 코칭 때 배운 내용들이죠. 아, 네. 다 코칭 때 배운 내용들이죠. 그분이 이제 대량을 알아서 돌리기 때문에 네. 솔직히 신경 쓰는 게 하나도 없겠네요? 아니죠. 어떤 사실 것이- 저는 네. 그분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실은 이 구현대행이라는 게 키워드 찾고 이제 제품들 소싱해서 업로드하는 중간에도 그냥 업로드 시켜놓고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마켓에 입력할 키워드를 그 사이에 또 찾고 또 막 업로드 다 끝나면은 이 상품이 저는 한 번씩 다 확인해 보라고 해요. 쿠팡은 또 그 올린 시점하고 또 마켓에 올라가는 시점이 또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제 반려되는 것들은 없는지 또 반려됐으면은 왜 반려됐는지 네가 꼭 알아야 된다. 올리면 안 되는 카테고리 혹시 올라가지 않았는지. 쿠팡이 이제 저희 매출의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한 계정이 정지가 되면은 사실 그 사업자는 다 못 쓴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꼭 다시 한 번씩 체크해 보라고. 체크를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체크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결국 그 직원이 다 하는 거네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수익에 대한 쉐어가 있어야 그렇지. 예, 그런 힘든 과정들을 참고 견딜 수 있지 않나. 예, 저는 생각해요. 결국에는 직원도 저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힘든 게 이 친구가 힘들지 않을 리가 없어요. 맞아요. 제가 힘들어서 시키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힘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조금 헤아려 주는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근데 구매대행 쪽으로는 조금 더 키우실 생각은 없으신가 봐요?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왜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그만큼 관리해야 될 직원이 늘어나면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직원이 한 명일 때 또는 두 명일 때는 대표 혼자서 그 직원들을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직원이 이제 한 4명에서 5명을 넘어가면은 또 그 중간 관리자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늘어가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계획성을 갖고 이 사업을 키워 나가야지 당장에 뭐 사람 한 명 더 써서 매출 뭐 1,000만 원 늘어나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전략이 세워지면은 구매대행 쪽도 더 늘려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질문을 받아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소개가 끝났고 네. 6개 올리시는 거, 키워드 잡는 것 등 과정을 대충 알려주세요. 요거는 네. 대충을 예. 얘기할 수 있나요? 대충 알려주면은 네. 안 알려주느니만 못하다. 대충 알려주면 안 알려주는 건 못하다? 왜냐면 제가 뭔가를 남에게 전달을 할 때는 네. 정확한 사실만을 근거로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대충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긴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다면은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카페에 보면은 한 달에 2번씩 초보랑 중수 키워드 잡는 것까지는 한 달에 2번씩 강의가 있어요. 그거 참석하시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직원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되고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일단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업무량을 정해서 주고요. 그 업무량만 채워주면은 뭐 새벽에 일어나서 하든 낮에 좀 자고 밤에 일어나서 하든 그거는 따로 제약을 두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이제 업무 일지를 쓰게 하고요. 그 업무 일지가 무조건 당일 안에는 끝나야 된다고 서로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직원분이 하루에 상품 몇 개 올리는 거, 몇 개 딱 올리라고 정해줘요? 그런 건 없죠. 채우는 거죠, 그냥. 보통은 이제 저희가 쿠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이제 하루에 올릴 수 있는 게 옵션으로 5,000개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5,000개 올리면은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만 다 채워주면은.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이거 구매대행 시작한 지 한 2년 반 되시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수익은 언제부터 조금 유의미하게 나셨던 것 같아요, 시작하고? 구매대행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는 그래도 월 2, 300씩은 계속 꾸준히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저 혼자 할 때도 그 당시에는 그냥 거기서 만족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직장인 월급만큼의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벌어도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그 상태로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직접 했었죠. 소독 쪽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하다 보니까 얘도 시스템을 갖춰서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자동화 이런 것들을 조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넥스트 엔진은 현재 미서씨가 G마켓 옵션 추가 연동될 것 같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미서씨 기능이 추가되어도 넥스트 엔진을 써야 되나요? 저는 쓰면 좋다고 생각해요. 마켓이 G마켓 옵션 쿠팡 11번가 네이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진짜 많아졌잖아요. 네. 카카오 쇼핑 그래서 이왕 올리는 거 다 뿌려놓으면 매출이 조금씩 다 나오잖아요. 다 뿌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서씨가 잘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박. 이거 지금 너무 명언이에요. 미서씨 이제 지옥션이 이제 작업이 되고 테스트를 중이니까 지옥션 된 다음에 저는 그럼 그거 할래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테스트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조만간 끝나겠지만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프로그램을 파는 입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보고 그때가 되면 그거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아니 얼마 뒤면은 이거 이용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나 결제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까봐 돈이 들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거 해가지고 돈 더 벌면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꾸 기다려서 언제 되고 그때까지 안 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예 그게 나으실 것 같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 차라리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그것도 능력치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6개 사업자는 구매 대행으로 하고 쿠팡 로켓은 별도의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사업자가 7개네요? 쿠팡 로켓은 기존에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사업자로 하고 있고요. 그 예전에 쿠팡 로켓 쪽이 순수익 대비 매출이 조금 크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건 이제 법인 사업자로 법인 사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쿠팡에서는 대량으로 막 올려도 가품이나 지재권 문제 생겨서 반려시키고 지우면 되는데 무턱대고 넥스트 엔진 올리면 다른 마켓들 다 정지 먹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에는 사실 구매 대행을 올리지 않습니다. 네이버에는 안 올려요? 네, 대량으로는 네이버는 안 올리고요. 오히려 생각보다 G마켓이나 옥션 이쪽에서도 판매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요? 위메프 쪽에서도 판매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프로그램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다? 제가 이제 다른 마켓에 올리는 행위가 중요하지. 맞아요. 사실 미서씨를 쓰든 다른 프로그램을 쓰든 올리는 게 중요하지.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썼다고 더 잘 팔리고 미서씨를 안 써서 나는 매출이 적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구매대행 초보자인데 대표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업이라는 게 누가 해서 이 사업이 잘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잘 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 방법만 잘 배우셔서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은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되게 좋은 예인데 대표님이 안 하시고 대표님 직원이 모든 걸 거의 하잖아요. 이 직원은 초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 라고 알려주시고 그 초보인 직원이 지금 돌리고 있고 인센을 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2,000 매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질문은 그 직원도 완전 초보였다. 근데 맞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니까 그렇게 잘 돌리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전부터 하던 게 아니라 그 코칭을 듣고 처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재권 안 걸리나요? 요 질문이 또 나오죠. 지재권 저도 사실 경찰서 2번 갔다 왔습니다. 담당 형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2번까지는 모르고 한 거라고 봐드리는데
다음에 또 오시면은 그때는 모르고 한 거 아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사업이 어렵네요. 그냥 들고 왔는데 예, 아, 그러시구나. 공교롭게도 같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두 번이 예,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여기에 대한 걱정을 거의 안 하는 게 지재권이 될 만한 카테고리는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하면은 거의 안 걸릴 수 있어요. 오래 경험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카테고리가 거의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런 네. 쪽 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쇼핑몰 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힘들죠. 사실 모든 사업이 쉽게 되는 건 없다고 쉬운 건 생각을 없어요. 해요. 진짜 네. 없어요. 쉬운 건. 힘들고요. 다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나오는가, 예,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쇼핑몰은 노력 대비 결과물이 굉장히 잘 나오는 쪽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역 쪽 원래 직원들은 네. 아직도 180만 원 받고 하루 종일 일한다면서요. 예, 지금 저희는 여기 말고 예, 대표님 많이 주시는 거 알고 있고 네네네. 나누는 거 알고 있는데 업계. 그 통상 임금이 아직도 그 일용직 노동자로 분류가 돼 있고요. 보통 초봉이 180에서 200 정도로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3개월 빡세게 오른 방향으로 하면은 쇼핑몰 지금도 500은 벌 수 있어요. 직원 하는 것처럼 3개월만 빡세게 해가지고 돌리면 500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입 대비 그만큼 예, 나올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 대학생인데 코칭 듣고 이쪽으로 가려는데 이 직업을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대학생 때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이 있을까요? 이거는 대표님 답변 한번 하고 저도 답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경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업이든 흥미가 가면은 한 번쯤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해보고 고민을 하는 것보다 일단 해보고 후회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충방역 뭐 차려서 굉장히 잘 됐고 쇼핑몰에서 잘 됐고 이렇게 이제 잘 된 부분만 얘기를 했는데 해서 안 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실패한 것도 많고 오죽하면 와이프가 제가 뭔가를 또 하려고 할 때 또 이건 또 왜? 약간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저의 경험이 되고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는 그 대학생 분들한테 이쪽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은 진짜 완전 강력 추천하는 게, 제가 나름 뭐 몇천억 하는 중견기업도 다녀보고 뭐 중소기업도 다녀보고 이것 많이 다녀봤는데 이 쇼핑몰이 네. 중소기업에 하는 일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입 무역회사에서 다녔거든요. 네. 수입 무역회사에서 하는 일이 정말 구매대행처럼 제품을 중국에서 가져와서 마켓에 뭐 올리고 블로그나 홍보하고 그게 팔리면 세금 처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거를 몇 번 이 흐름을 두세 번 돌린 다음에 취업을 하면 솔직히 안에 들어가면 그분들 일하는 게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럴 거예요. 분명히 300억 하는 중소기업이든 400억 하는 중소기업이든 열심히 빡세게 내 일을 해가지고 공부하면서 하고 취업을 하면 그렇게 생각이 분명히 들 거기 때문에 취업을 할 생각이라도 저는 한번 꼭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걸리는 카테고리 좀 몇 개 풀어줄 수 있어요? 네, 그럼 네. 저는 일단 의류는 안 하고 있어요. 의류, 네, 의류 많이 패션 걸리죠, 쪽이 의류. 예. 좀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의류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 뭐 잘 아시잖아요. 보양 뭐 이런 것들. 네, 보양 하면 안 되고. 네, 그런 것들 이제 조심해야 되고. 낚시 네, 안 하죠. 낚시 그 일본 네. 제품, 네, 그 브랜드, 네. 네, 그런 것들 그거 안 안 하고. 하고 있고요. 골프 골프 제품도 안 하고. 요새 많이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골프 네. 제품들도 안 하고. 네네. 그 예전에 저희 네. 스터디 하실 때 그 이제 오신 분들한테 저희 이제 지재권에 걸리는 금치거들 400개 정도 되는 것들 예, 파일로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카페에 있지 않아요? 맞아요. 카페에 그런 있긴 있어요. 자료들 네. 다운받으셔서 애초에 올라갈 때 예, 설정해 두시면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100%는 못 막더라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정말 누구를 스터디를 통해서 가르쳐 보니까 어떤 기분이시던가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 사람이 이 일을 잘하고 다른 누군가한테 칭찬도 받고 하면은 거기서 느껴지는 보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선생님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데 아 그런 보람이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해충 방제 업체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도 그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직접 발로 영업 다니시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라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알려드려서 해충 방제업도 혼자서 1인 기업으로 했을 때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래서 오프라인 쪽이 좀 더 자신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 알려드려서 잘 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이 정말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아까 5대5 직원들이랑 나누는 것 외에도 직원들한테 뭐 더 해주려고 항상 내년에 플랜도 짜고 계시고 그렇게 훌륭한 분이셔서 제가 네. 수원의 직영점을 강사로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다행히 수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광입니다. 네. 사무실도 크게 얻으셔가지고 인테리어 지금 공사도 하고 계시고 네, 그러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방역도 조금 알려주시나요? 배우러 가면? 네,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네.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뭔가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수 있는 데에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그 용기를 존중을 하고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알려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도 배우고 오프라인 방역도 배우고 네. 엄청나게 꿀이네요. 네. 아니, 근데 네. 배우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배우는데 끝나면 안 예, 되죠. 꼭 실천을,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대표님이 진짜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왜 느꼈냐면은 제가 이 코칭 받은 사람들한테 스터디도 모집을 하고 코칭 받은 사람들끼리 이제 더 잘 되자고 하는 게 항상 제가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직영점 열고 싶다고 오픈 제안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우리 방 대표님은 하고 싶다고도 얘기를 했고 제안서를 몇 장이죠? 한 12장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자기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서를 12장을 PPT로 만들어가지고 저를 주신 거예요. 한 명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뭐 그분들이 당연히 그런 게 내용이 없었으니까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보고 이분을 직영점 강사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모셔야 되냐 그러면서 이거 왜 제안서까지 네. 주신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저 혼자만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잘 나가는 서과장이랑 브랜딩을 제가 프랜차이즈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대표님께서 이제 저로 인해서 이제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어떤 식의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따로 면접을 보는 건 아니라서 제가 이제 대표님께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전달 드리기 위해서 제안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안서 저랑 같이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같이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싹 써주신 걸 보고 그냥 이거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마인드구나. 정말 차분히 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네. 3시간 하시는 거 3시간에 끝낸 적이 없잖아요. 네. 계속 더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네. 4시간 5시간 막 네. 그 열정으로 배우면은 네. 정말 여러분 잘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지금 구독자님들에게 한 가지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보고 사실 제가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이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직장인의 그런 삶도 느껴보고 이렇게 사업가의 삶도 느껴봤는데 뭐든지 실천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교육을 받더라도 그 교육의 내용을 실천을 하고 직접 실행을 했을 때야 그 교육이 빛을 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나가는 서과장님께서 이제 교육을 해주시는 내용들이 저희가 공개되어 있는 유튜브에 어느 정도 많이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열정이 있는데 내가 좀 코칭을 듣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실천만 하셔도 어느 정도 다다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칭을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꼭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과장님 존경합니다. 저도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보자는 마음으로 직원 3명 고용해서 하루 종일 대량 등록만 하고 있는데 직원 업무는 어떻게 시키면 좋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보자는 마음은 가상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지 그냥 막은 저는 항상 반대예요. 대표님도 배우러 오셨고 네. 저도 엄청나게 배우러 다녔고 정다르크님도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책 5권 그리고 잘하는 강사 3명 찾아가서 받고 그 사업을 시작하시잖아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보자는 마음으로 직원 3명을 고용하면 안 돼요. 근데 이미 고용을 하셨다면은 정모 참석하시고 스터디 여시는데 찾아다니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스터디 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분들은 직원 쓰고 계신 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알려줄 거예요. 방역업은 나이가 중요한가요? 아빠한테 제안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중요할까요? 아니요,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저보다 어린 분들이 방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대표님은 그 청년 방역이라고 이제 조창민 대표님 저하고 좀 안면이 있는데 그분은 30대시고요. 네, 뭐 젊음을 무기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세가 많으셔서 60대 이상인 분들도 예, 방역업 창업하신 이제 제2의 인생으로 방역업 창업하셔서 예,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오늘은 네. 안타깝지만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원래 잘 안 되시는 분이 섭외가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섭외가 됐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예. 그분 모시고 왜 안 되시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되는지 요거를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예, 라이브를 하려고 하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예, 오늘도 정말 귀한 분 모셔서 좋은 시간 가진 것 같고 다음 라이브도 네. 예, 많이 기대해 주시고 PD수첩 11월 16일 날 제가 나오는 방송이니까 네. 꼭 봐주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할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